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정수론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정수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합론과 더불어서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두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정수론을 잘 다져놔야만이 또 상위 전공 과목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대대수학을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정수론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현대대수학 공부를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큐스타디 정수론은 약 한 40강 정도의 분량으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한번 다뤄볼 생각이랍니다. 자, 이 큐스타디 정수론의 특징은 특별히 이 정수론 보면 정의와 정명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의와 정명 문제를 피해 가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없답니다. 특별히 이 정수론에서도 많은 정의와 정명이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정의 정명을 선생님은 강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빠짐없이 철저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임용이라든가 또는 경시대 등등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를 듣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론 정리와 더불어서 풍부한 실전 문제 풀이도 한번 병행을 해볼 생각이랍니다. 특별히 이 정수론은 정의 정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계산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실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기본이 매우 약한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가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강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학교나 여타 강의와 다르게 선생님 강의는 여러분들 기초가 많이 약한 분들도 이 정수론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쵸, 이론을 전개해 볼 생각이랍니다. 그렇다 해서 기본적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최고 수준,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본에서 시작해서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쵸, 이론이나 문제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수론이라는 과목도 그쵸, 만만한 과목은 아니지만은 선생님 강의를 1강부터 반드시 1강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셔야 된답니다. 수학은 이 이론이 단계별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잘라서 중간부터 강의를 듣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는 어떻게 된다? 1강부터 차근차근 차례차례 여러분 강의를 수강을 해 주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수론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강의 중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그리고 강의를 들었지만은 반복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그쵸,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쵸, 주저하지 말고 강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꼭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50일 정도 수강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여러분 부지런하면 2번 이상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2번 반복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학교에서 정수를 한 번 정도 해보신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라고 하면 한 번만 수강하셔도 한 번만 강의를 보셔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정수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오름 1을 보니까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란 요 이론은 여러분들이 정수론 공부를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중 하나죠. 자, 여러분들은 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증명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일단 시오름 1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A와 양의 정수비가 주어졌을 때에 자, A는 BQ 플러스 R, R은 0보다 크고 B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즉 요식을 만족하는 자, 유일한 정수 QR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식에서 A는 정수고 B는 양의 정수라 했을 때에
자, 이 식을 만족하는 Q하고 R, 물론 R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Q와 R이 존재하는데 유일한 정수값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은 먼저 이와 같은 정수 QR이 존재한다를 먼저 증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유일하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을 이렇게 존재성과 유일성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요 나눗셈 알고리즘 시오럼 1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이미 집합론이나 해석학에서 배웠던 정수의 정렬성을 우리가 이용할 건데, 자, 요 이론도 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지만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이론은 뭔가? 자, 자연수 집합N의, 자, 요 핵심 얘기죠. 자연수 집합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러니까 요 N의 자연수 집합 N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이 되면 안 되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자, 무슨 원을 가진다? 최소원을 항상 가진다는 사실이 바로 정수의 정렬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시오럼 1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그죠, 요 이론이, 요 정리가 우리가 사용될 거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미 한번 적어 나갔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정수 QR이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 즉 존재성의 증명부터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합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 집합을 선생님이 일단 S라고 두겠습니다. 자, 집합 S를 우리가 둬야 되는데, 요 집합 S라는 것을 A-MB, 물론 요 A는 여기서 말하는 정수고, 요 B는 여기서 말하는 양의 정수랍니다. 자, 그러니까 A-MB 꼴 형태를 원소로 갖는 집합 S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요 집합의 일단 원소를 0보다는 크거나 같은가, 그리고 요 M을 선생님이 작전상 정수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집합 S를 우리가 이렇게 잡게 되면 이미 A가 정수고 B가 양의 정수고 우리가 M을 정수라고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A-MB, 즉 이 집합의 원소도 일단 정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단서를 우리가 이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요 집합 S의 원소로서 올 수 있는 후보들은 0을 포함한 그쵸, 양의 정수들이 일단 요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그쵸,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쵸? A-MB 형태로 이루어지는 놈들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들만 여기에 원소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일단 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둬본다. 자, 이렇게 우리가 뒀을 때에, 자, 이때, 자, 저 때도 아니고 이때, 자, 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제 적당한 우리가 이 정수 M값을 여기다 M값을 집어여서 이 집합의 원소를 만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이 정수 M값을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일단 우리가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집합의 원소를 하나 생각하는데 그 원소를 만들 때에 이 정수 M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절대값 A라는 요 정수값을 이렇게 한번 둬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죠. 이 B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라 했기 때문에 이 B가 양의 정수니까 최소한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요 A의 절대값 곱하기 B라는 값하고 A의 절대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자, B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A의 절대값에다 B를 곱한 값은 그냥 A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명한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M 대신에 마이너스 절대값 A를 대입한 값, 즉 A 마이너스 절대값 A 자, 곱하기 B라고 하는 값. 자, 요 값. 자, 요 값.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플러스 절대값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하고 우리가 일단 A 플러스 절대값 A라고 하는 요 값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A는 똑같은 값이고 A의 절대값 곱하기 B는 A의 절대값보다 여기서 크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요 전체 값이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와 그놈의 절대값의 합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놈은 지금 요 집합의 원소가 되는 A-MB 꼴에서 M 대신에 적당한 정수값,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절대값 A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만든 값인데 그놈이 즉 요놈인데 요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고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적어도 요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되려고 하면 M 대신에 적당한 정수값을 대입했는데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요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놈은 선생님이 밑줄 친 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있고 요 꼴에서 M 대신에 적당한 정수값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요 부분, 요 놈은 바로 이 집합에서의 우리는 뭐다? 원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마이너스 절대값 A, 자, 곱하기 B라고 하는 요 놈은 틀림없이 요 집합 S의 뭐다? 원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만든 우리가 설정한 이 집합이 이와 같은 적어도 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요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그렇죠. 공집합이 일단 요 놈은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뭐가 아니다? 공집합은 아니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선생님이 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0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집합의 원소이면, 자, 0이 집합 S의 원소이면 이 0은 요 집합 S의, 자, 최소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당연한 얘기죠. 자, 0이 만약에 이 집합에서의 0이 원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집합의 원소는 최소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0이 이 집합의 최소원이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0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합에서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 자, 0이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 자, 이 집합의 원소는, 이 집합 S의 원소는 0을,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수값들 중에, 그쵸? 적당한 값들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이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 이 집합은 틀림없이 자연수들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합에서는, 그쵸?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틀림없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집합 S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수의 정렬성이 이제 이 집합에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죠. 자, 0이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집합 S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니다는 거죠. 자,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은 최소원을 가진다는 것이 정수의 정렬성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는 정렬 정리에 의해, 자, 정수의 정렬성, 보통 정렬 정리라고 그러죠. 정렬 정리에 의해, 자, 이 집합 S는, 자, 뭘 가진다? 최소원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1번 사실과 2번 사실을 우리가, 그렇죠? 같이 놓고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이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자, 0이 원소가 되면 0이 최소원이 되는 것이고 0이 원소가 아니면 정렬 정리에 의해서 집합에서는 최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요 1과 2에 의해서
요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요 S는 뭘 가진다? 그렇죠. 반드시 최소원을 뭐한다? 가진다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집합 S가 이제 최소원을 가진다까지 우리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합 S의 최소원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자, 집합 S의 제일 작은 원소를 우리가 R이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수죠. R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집합 S의 제일 작은 원소를 만들어내는 적당한 정수 M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최소원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집합 S의 최소원을 만들어내는 적당한 정수 M 값을 우리가 Q라고 하면, 자, Q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적당한 정수값, 그죠? 정수 Q에 대하여. 자, 적당한 정수, 뭐에 대하여? Q에 대하여. 자, 이 부분 이제 선생님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적당한 정수 Q에 대하여. 자, 이어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Q에 대하여 최소 원소 R을 M 대신에 적당한 정수, 자, 여기 적당한 정수라겠죠. 적당한 정수 Q를 여기다 대입해서 만든 집합 S의 원소, 즉 A- 자, 큐비라고 할 수 있죠. M 대신 Q를 대입하는. 자, A- 큐비라고 하는 이 최소 원소, 자, 여기서 우리 최소 원소를 R이라고 잡았는데 이 최소 원소 R이 적당한 정수 Q에 대해서 최소 원소 R이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은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소 원소인데 적어도 집합 S의 원소이기 때문에 집합 S의 원소는 0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요와 같은 R이 존재하는데, 예, 자, 이 R이 존재하고 그 R에 대응하는 이 정수 Q가 존재하는데 그 R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사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는 사실까지를 우리가 밝혔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 요 놈을 만족하는, 자, 정수 R, 정수 Q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혔고, 그리고 그 정수 R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까지 밝혔죠. 이제 우리가 좀 하나만 더 밝히면 되는데, 요 R이 이제는 요 B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R이 B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일단 여기서 자, 만약에 요 R이라고 하는 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 모순임을 보이면 R은 B보다, 그쵸, 작은 값이 되겠죠. 다시 한번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해놓고 요 가정이 이제부터 모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요 M 대신에 이제는 Q가 아니고 Q 플러스 2를 대입한 값. 자, M 대신에 Q 플러스 2를 대입한 값. 자, 요 놈이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면 요 놈이 모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자, M 대신에 자, Q가 정수니까 적당한 정수값 Q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만든 이 값이 무조건 집합 S의 원소를 할 수는 없죠. 집합 S의 원소가 되려면 적어도 0보다는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살짝 한번 선생님이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개를 하면 A, 자, 마이너스 QB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묶어주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놈을 잘 살펴보면 A-QB라고 하는 것이 R이죠. A-QB가 R이기 때문에 요놈이 R-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R이 B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R-B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요놈 역시도 뭐다? 요놈 역시도 집합 S의 원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a-qb 플러스, 자, a-qb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놈이 지금 틀림없이 m 대신에 적당한 정수를 대입해서 만든 놈인데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 놈 역시 집합 S에 뭐가 된다? 요 놈이 원소가 된다는 사실, 그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은 자, 요 놈이 이제 요 집합 S의 원소가 됐다는 이 사실을, 자, 여기 선생님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a-q 플러스 1 곱하기 b라고 하는 사실. 요 놈이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 자, 요렇게 된다는 사실은 R이 집합 S의 최소원이라는 사실. 최소원, 자, 이라는 사실에 뭐가 된다? 그렇죠. 모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모순이냐면, 이거 당연한 얘기죠. 지금 집합 S의 제일 작은 원소가 a-qb인데, 지금 a-q 플러스 1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이 집합 S의 원소가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a-qb라는 놈하고 a-qb 플러스 b라고 하는 놈 비교해보면 요 놈 둘 중에 어느 놈이 더 작죠? 당연히 요 놈이 작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a에서 qb만큼 뺀 놈하고 a에서 q 플러스 1 곱하기 b만큼 뺀 놈하고 비교하면 요 놈이 당연히 요 놈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a-qb, 즉 r이 이 집합 S의 최소 원소라고 했는데 R보다도 더 작은 요 놈이 집합 S의 원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정한 만약에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사실 때문에 R보다도 더 작은 집합 S의 원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러면 R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B보다 작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놈을 다시 한 번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R 이꼴 A 마이너스, 자, R 이꼴 A 마이너스 QB를 만족하는, 자, 요 R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R을 만들어내는 이 정수 Q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R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값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자, 요 놈을 이제 살짝 이항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QB 플러스 R, 자, 요 놈이 곧 요 놈이죠. R이고 R이라고 하는 놈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그 B보다 작다. 자, 요렇게 되는 뭐가 정수값으로, 그렇죠? Q도 존재하고 R도, 그렇죠? Q와 R이 뭐한다? 존재한다. 자,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은, 그죠? 이게 집합 S를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지어내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증명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목이 아니고 우리의 목이 아니죠. 이미 수학자들이 요 나눗셈 알고리즘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수의 정렬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어낸 집합 S를 가지고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는 수학자들이 전개한 이론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그걸 보고 모방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정수 QR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이 식을 만족하는, 자,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정수 QR이 유일한 값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이, 자, BQ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A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요 A라고 하는 것이, 자, 요렇게 다시 BQ 다시 플러스 R 다시로 요렇게도 표현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물론 여기에서 요 R이라고 하는 값하고 R 다시라는 값은 둘 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가 요렇게도 표현되고 요렇게도 표현된다고 했을 때에 q와 q-가 만약에 서로 다른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물론 r도 마찬가지죠. r과 r- 내지는 q와 q-가 서로 다른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 요런 형식을 만족하는, 그쵸? 요 식을 만족하는 q와 r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q하고 q-가 서로 다르다가 아니고 결국 q하고 q-가 서로 같은 값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확인시켜주면 된다. 물론 r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a를 bq 플러스 r 또 bq 플러스 r-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요 놈하고 이제 요 놈을 우리가 같다라고 뒀기 때문에, 자, r-를 이항시키고 bq를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r-r-, 자, b를 묶어내고 q-q. 자, 요렇게 우리가 일단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 식을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요 놈을 한 번 더 변형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r-r-의 절대값. 자, b는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일 필요 없죠. q-q. 자, 요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일단 요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q라고 하는 값하고 q-가 서로 다른 값이면,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q와 q-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요 사실이 모순임을 보이면 일단 우리가 q하고 q-는 같은 값임을 우리가 보이는 셈이죠. 자, 그럼 일단 q와 q-가 일단 서로 다른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당장 절대값 q-q-라는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죠.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q도 정수고 지금 q-도 정수랍니다. 우리가 정수값끼리 서로 뺐는데 그놈이 서로 다른 정수죠. 서로 다른 정수를 뺀 값의 절대값은 최소한 1보다는, 그쵸? 더 큰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수를 뺀 절대값은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밑줄 부분을 잘 봅시다. 자, 요 우변에 요 절대값 부분이 1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은 요 좌변에 해당되는 이 값이 b에다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곱하게 되면 요 좌변에 해당되는 r-r-라는 값은 최소한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됐다는 사실을, 자, 일단 뭐다? 선생님이 모순이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왜 모순인지 한번 밝혀보기로 하고. 자, 절대값 r-r-의 절대값이 b보다 크거나 같은 사실이 모순이 된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궁금하시죠?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지금 r이라고 하는 놈하고 r-라고 하는 놈이 몽땅 다 정수 b보다, 양의 정수 b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므로 b보다 작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b-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b-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두 값을, 요 두 값의 차이죠. 그렇죠? 절대값이니까. r과 r-의 절대값이라는 요 값은 절대로 b-1을, 그쵸? b-1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 없고, 요 놈은 b-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그쵸? 가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 얘네들이 r과 r-가 각각 이런 범위를 취한다고 했을 때에 왜 요 두 놈을 뺀 값의 절대값이 꼭 b-1보다 작아야 됩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 요게 0이고, 자, 요게 b-1이라고 봅시다. 자, r과 r-가 몽땅 다 b와
0과 그쵸 b-1 사이에 있으니까 적당히 r이 여기 있고 r-가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소위 r-r'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상에서는 그쵸 요 두 놈의 뺀값이 절대값이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r과 r''의 글인데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절대값 r-r'죠. 자, 그러면 요 안에 놀고 있는 0하고 b-1 사이에 놀고 있는 r과 r' 이 두 놈의 거리가 가장 크도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즉 b-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b-1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b-1보다 작거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보고 그냥 이렇게 바로 적어야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는 이미 수직선에 표시해 봤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r-r'의 절대값은 b-1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q와 q'가 서로 다르면 r-r'의 절대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사실은 요 전제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돌아갈 수 있냐면 q와 q'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모순이었기 때문에 결국 q하고 q'는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 q와 q'가 서로 같은 값이라는 건 이 식에서 이놈이 우변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r-r'가 0이라는 것은 결국 r하고 r'도 서로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를 bq 플러스 r로 표현하고 a를 bq 플러스 r-로 표현해도 결국 q와 q r과 r는 같은 값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요 q와 r은 정수는 정수인데 무슨 정수다? 그렇죠. 유일한 정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정수 QR이 유일한 정수값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지금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책에도 이런 정명들이 여러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서 이해하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대부분 여러분 학교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보면 이런 부분의 정명들은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게 그죠? 설명해서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 태반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쉬운 정명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 강의를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또 질문해 주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를 현대대 수학 또 여러분들 정수론 이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어럼 즉 정리 그렇죠? 이 정의와 증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결과만 알고 증명 없이 결과만 암기해 가지고 여러분 수학 공부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를 보니까 완전제곱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하고 1뿐임을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선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정수 하나하나를 다 제곱을 해가지고 그 정수 하나하나의 제곱 모든 완전제곱수 하나하나를 각각을 다 4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한다는 것은 그죠?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수라고 하는 임의의 정수를 소위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하면 B라고 하는 값이 그죠? 정해지면 물론 정수랍니다. B가 정해지면 요 A라고 하는 요 값은 그죠?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수값을 분류를 할 수 있죠. 즉 A 이퀄 BQ 플러스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에 요 R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적어도 B보다 작은 값으로 우리가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B가 4가 되어진다. B가 4다. 자, B가 즉 여기서 말하면 나누수죠. 그죠? 이 나누수가 4로 정해지면 우리는 요 R이라고 하는 값이 B가 4가 되기 때문에 R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요 A라고 하는 요 정수를, 요 임의의 정수 A를, 자, P 대신 P가 4가 들어가면 4Q 플러스 0, 그리고 4Q 플러스, 자, R이 1 들어가면 1, 그리고 4Q 플러스 2, 4Q 플러스 3, 이런 형식으로 임의의 정수 A를 이와 같은, 그죠, 나머지를 기준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의의 정수 A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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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수가 온다 하더라도 모든 정수가 요 네 분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정수를 제곱해봐라, 이 말은 요놈을 제곱해보고, 요놈을 제곱해보고, 요놈을 제곱하고, 요놈을 제곱한 것이 마치 모든 정수를 제곱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정수값을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죠. 물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한번 해본 내용이 있겠지만은, 자, 기초가 약한 분들 위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모든 완전 제곱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 자, 일단은 모든 정수를, 그쵸? 자, 여기에 4로 나눈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쵸? 4로 나눈 나머지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은 우리가 4K로 둘 수 있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4K 플러스 1,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정수는 4K 플러스 1,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정수는 4K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둘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완전 제곱수죠. 그 완전 제곱수는 정수를 제곱한 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정수는 요놈 아니면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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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완전 제곱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4K 제곱을 생각을 해보고, 4K 플러스 1의 제곱을 생각해보고, 4K 플러스 2의 제곱을 생각해보고, 4K 플러스 3의 제곱을 생각해보면 결국 요 4개의 제곱은 결국 모든 완전 제곱수를 다 생각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와 같은 완전 제곱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로 제곱하면 16K의 제곱이 되죠. 그럼 요놈은 4 곱하기 4K 제곱이 되어지고 플러스 0이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나머지가 0이 나왔죠. 그 다음 요놈도 16K 제곱 8K 플러스 1이 되어지고, 자, 요놈을, 그죠? 4를 묶어내면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여기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요 놈을 우리가 또 전개해보면, 자, 요렇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서도, 자, 요게 4랍니다. 4. 그쵸? 4를 묶어내면 4K 제곱, 자, 4K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플러스 0이라고 부르시죠. 그럼 나머지가 또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요 놈은 전개를 하면 16K 제곱에다가 24K, 자, 플러스 9죠. 자, 여기에서도 4를 묶어내면 4K 제곱 6K, 자, 플러스 2하고 1이 남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4K를 제곱하고 4K 플러스 1을 제곱하고 4K 플러스 2를 제곱하고 4K 플러스 3을 제곱한 요 수를, 그쵸? 요 제곱수들을 4로 나누어 봤더니 나머지가 0하고 1, 0하고 1이니까 나머지가 0하고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4개, 그쵸? 나머지에 의해서 분류한 요 4K, 4K 플러스 4K 플러스 4K 플러스 3이 모든 정수를 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정수를 다 제곱해서 4로 나누어 봤더니 그 나머지가 0하고 1밖에 나오지 않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자, 또 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완전 제곱수를 8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0하고 1하고 4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마찬가지랍니다. 역시 요놈 역시도 자,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 이 정수를 분류하는데 이 모든 정수는 자, 여기에서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지만은 정수 분류는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여러분. 8K, 8K 플러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8K 플러스 7까지 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계산하다가 그쵸 날이 새겠죠. 이런 경우도 굳이 8까지 가지 말고 그쵸 4로 나눈 나머지 중심으로 정수를 분류해도 상관없답니다. 자, 4K 우리가 앞에 했었던 것처럼 4K 플러스 1 그리고 4K 플러스 2 자, 그리고 4K 플러스 3 자, 요렇게 일단 우리가 두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4개는 모든 정수를 다 대표하고 요 4놈을 제곱한 수들은 모든 완전 제곱수를 대표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했었던 것처럼 4K를 제곱해 보니까 16K 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8로 나눈 나머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8을 묶어내게 되면 자, 일단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 4K 플러스 1의 제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4K 플러스 1의 제곱도 자, 같은 방법으로 전개를 해보면 16K 제곱 8K 플러스 1 자, 8로 나눈 나머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8을 묶어내면 자, 이렇게 되어지고 자, 역시 나머지가 1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4K 플러스 2의 제곱 자, 전개를 해보면 16K 제곱 자, 16K 자, 플러스 4가 되죠. 자, 요놈 역시도 8을 묶어내면 자, 2K 제곱 플러스 2K 자, 플러스 4가 되죠. 즉 나머지가 4가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자, 마지막으로 4K 플러스 우리가 3도 해보면 3의 제곱 해보면 자, 16K 제곱 24K 자, 플러스 9죠. 자, 8을 묶어내면 자, 2K 제곱 자, 3K 자, 플러스 1하고 1이 남죠. 자, 역시 나머지가 1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완전 제곱수를 8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생길 수 있고 1이 생길 수 있고 자, 4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같은 1이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수를 8로 나눈 나머지는 0하고 1하고 4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제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예제 3번 문제는 우리가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임의의 정수 P에 대해서 자, 임의의 정수 P에 대하여 자, P제곱 플러스 1을 P제곱 플러스 1을 뭘로? 그렇죠. 8로. P제곱 플러스 8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자, 물론 그 문제에서는 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라 그랬죠. 자, 임의의 정수 P에 대해서 P제곱 플러스 1을 8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P제곱 플러스 1을 8로 나눈 나머지인데 우리는 임의의 정수를 제곱한 즉 완전 제곱수를 8로 나눈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죠. 0하고 1하고 4 이미 예제 2도 풀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P제곱을 8로 나눈 P제곱을 8로 나눈 즉 완전 제곱수를 8로 나눈 나머지는 0하고 1하고 4다는 거죠. 그러면 P제곱 플러스 2를 8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는가? 자, 이미 구한 이 나머지에다가 그쵸 1을 더해버리면 되죠. 여기다 1 더하면 1 되고 여기 1 더하면 2 되고 여기다 1 더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P제곱을 즉 완전 제곱수를 8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1하고 4면 완전 제곱수에다 1을 더한 수를 8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1하고 2하고 5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P제곱 플러스 1을 8로 나눈 나머지가 1하고 2하고 5다는 사실은
적어도 P제곱 플러스 1은 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나누어 떨어지려면 나머지가 0이 나와 있고 나머지 0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곱수에다가 완전 제곱수에다가 1을 더한 수는 8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왜? 나머지가 1하고 2하고 5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예제 4번, 예제 5번, 예제 6번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